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최근에 극단적인 로테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수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난 1년간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대형주 지수 여기다 그려놨고요. 러셀 2000 그리고 나스닥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생명공학 주 지수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유일하게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오고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와 제약 바이오 주가 이 수익률 격차를 굉장히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비만 치료제가 로슈의 어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로 인해서 경쟁자가 하락한 영향이지 사실 그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슈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후에 주도 섹터를 찾고 있고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를 잡더라도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주 편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 안에서의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까지 자세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신지훈 LS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워낙 세차게 와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네. 글로벌리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중소형주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 조금 올라왔지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실적으로 정말 증명을 해낼지가 관건인데요. 2분기 제약바이오 실적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의료 파업 여파에 따른 우려가 국내 이슈는 또 의료 파업이 있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의료 파업에 의한 영향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물론 2분기 실적이 아직 전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 파업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이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고환율 기조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좀 그 의약품 생산 수주를 기록을 하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은 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주액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내 기업, 제약 기업들 중에서는 원외 처방이 좀 높은 만성질환 파이프라인이 주요 품목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던가 위식도 역류염 질환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HK 이노엔 등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 파업은 국내 이슈긴 하지만 우려보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고환율의 수혜주, 한미약품이라든지 HK 이노엔처럼 파이프라인 매출이 비중 높은 기업들은 실적 기대가 된다. 일단 실적 시즌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를 좀 삼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뭐냐면 미국향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향 수출이 좋은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정책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인데 제약바이오도 이 미국발 모멘텀 내지는
뭐 약간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 내지는 네. 생물보안법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향 내지는 미국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에는 어떤 수혜가 있을지가 궁금한 타이밍이거든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생물보안법 이슈가 최근에는 좀 가장 크게 작용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네.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견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분석 업체인 BGI라던가 CDMO 업체인 우씨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자국 보호 그리고 이런 안보와 관련해서도 일맥상통하는 좀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러한 법안이 좀 대두가 되면서 CDMO 업체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되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보안법은 연내 통과가 될 것으로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트럼프 네. 친트럼프 성향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연내에 이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추진력을 얻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다양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합의 과정이 좀 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연내 통과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법안 자체가 상원과 하원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양당 대선 후보들의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의 어떤 변동과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통과되는 법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CDMO 업체들의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바이넥스, 뭐 ST팜 정도를 수혜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DMO 아까도 이제 고환율 수혜주인데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의 성장이 워낙 강하니까 환율은 높은 수준. 더불어서 법안이라는 거는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현재로서 강력한 이제 대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네,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NDAA라고 하네요. 이 NDAA가 생물보안법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네.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같은 CDMO 업체가 상당히 수혜가 된다. 이게 CDMO는 보통 매출액이 네. 약간 뭐랄까요? 그 가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추정이 그나마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 있죠. 일단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워낙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미국향 매출 혹은 유럽향 매출액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조한 성장세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성장이 어떤 초익 구간에 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DMO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대형주 중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거든요. 뭐 렉라자와 뭐 얀센 리브리반트 뭐 이런 FDA 허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몰려 있는데 8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는 보고 네. 있습니다만 사실 또 뭐 가봐야 아는 거라서 네.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네. 될까요? 사실 뭐 8월 22일까지가 FDA 심사 기일이기 때문에 8월 20.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 8월 20일이고 아마도 그럼 국내 기준으로는 8월 21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좋든 나쁘든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 결과가 워낙 좋았고, 네. 그리고 다른 뭐 신약들의 승인 확률, 신약 승인 확률을 참조했을 때, 그리고 추가로 이 레이저 티닙과 리브리반트 병행요법이 FDA 우선 심사 프로세스를 지정을 받은 만큼 시장에서는 레이저 티닙과 리브리반트 병행요법이 90% 이상 확률로 좀 승인이 될 거라고 상당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0일이 심사 기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심사 여부가 결정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밤에 J&J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레이저 티닉과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한 20에서 50%까지 상당히 좀 범위가 넓게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J에서는 이 레이저 티닉과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발표됐던 몇 임상 결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또 공개되어야 될 임상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레이저티닙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저희가 먹는 약으로 처방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에는 또 주사제로 처방이 되기 때문에 복약 편의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에 따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J&J에서 발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주사제로 처방이 되는 이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정맥 주사로 처방이 됐었는데 피하 주사로 하게 되면 상당히 환자가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정맥 주사를 투여를 하게 되면 뭐 몇 시간 동안 투약을 받아야 되는 것을 5분 만에 투약을 바꿀 수 있는 좀 편한 제형 변경을 거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력이 더 좋았다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타그리소와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어떤 환자 복약 편의성에 있어서는 우려를 좀 잠재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직 최종 수명 연장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최종 수명 연장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더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높은 확률로 이제 승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시장 그리고 유한양의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종 수명 연장 데이터까지도 보면은 주가 모멘텀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9월에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항암제 시장 내지는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점점 좀 가시화될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분위기가 좀 제약바이오에서 찾아보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투자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있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텍으로 상당히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내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암학회가 세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9월에 있을 유럽 종양학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에스모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모 학회가 이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참가 소식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초록을 더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8월 초까지 좀 초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참여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이 에스모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또 많은 학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모는 9월, 그리고 면역 항암 학회는 11월 8일부터 10일, 그리고 12월에는 혈액 학회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아마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바이오텍들이 시선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암학회에서 어떤 인상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국내에서는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이 대표적일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퓨처캠, GI 이노베이션 등의 기업이 현재 항암 관련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제 항암제 내지는 주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업계의 상승 모멘텀까지 좀 챙겨본 건 맞는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약간 유의해야 돼.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다 네. 보니까 이런 유의해야 될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에 따르는 우리가 좀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이오텍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확인하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분석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화두에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자금 조달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이 얼마나 존재하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한 현금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왜냐면 간밤에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했어요. 왜냐면 로슈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나 네. 일라일리가 빠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서베이나 이런 조사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이런 모멘텀으로는 비만을 꼽아왔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도 그러했고 산업에서 보는 관점도 그러했습니다. 주가도 뭐 관련된 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갔죠.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작용을 하고 있고, 간밤에 이제 로슈가 이제 경구제형 임상 맞아요. 시험이 잘 나온 것을 기대 이상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비만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노보노디스크나 릴리가 굉장히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 산업은 맞지만 여전히 시장의 언맷 니즈, 환자들의 어떤 니즈가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구 제형이라던가 어떤 제형 변경이라던가 혹은 최근에는 이제 이 살을 뺄 때 있어서 잘 빼는, 대표적으로 근육은 빼지 않고 지방 위주로 빼는 뭐 이런 식의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시장 있을 것 자체가 같습니다.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부작용도 조금 더 해소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나올 네. 거고, 뭐 경쟁자가 나왔다고 해서 하락한 거는 이 산업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이가 커진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훈 LS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